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사회적 소수자와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이 뭐냐? 사회적 소수자는 여러분들 한 사회에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한테 뭐 차별을 받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나 차별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원인에는요, 선천적인 원인,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뭐 소수 종교를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뭐 성향이 새로 생겨서, 물론 장애인도 이제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거. 그리고 문화적 요인 때문에 이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숫자가 많을 것 같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적을 것 같나요? 사회적 소수자의 숫자는요, 여러분들,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력의 열쇠가 있냐. 그러니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전부터 백인 우월주의였죠. 그래서 그 인구 구성을 보면 흑인이 약 90% 이상이었고 백인은 정말 한 자리 숫자의 비율이었는데, 누가 차별을 받았죠? 백인이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회문화적으로 계속 지배층이 되었죠. 이것을 타파한 사람이 여러분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인빅터스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평생을 감옥에서 이제 보내셨어.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운동을 계속 하셔서 결국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백인들한테 나는 흑인이지만 여러분들을 뭐 차별하지 않겠다. 나는 흑인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죠. 이 사례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의 숫자가 적지만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사회적 소수자는 인구수가 많은 흑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제 노인, 그리고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과거에는 이제 틀렸다고 간주했어. 다른 것은 다른 걸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발생했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했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가서 광부를 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를 했고, 그리고 중동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했죠.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였으니까 였죠, 우리가. 그치? 우리나라도 굉장히 못 살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그렇게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인종차별을 좀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종차별을 하면 굉장히 좀 불쾌해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상 동남아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을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 정신에 의해서 그 이슬람, 특히 알제리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많이 이민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98년도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당시에 그 팀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 정책에 굉장히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서 또 차별이 발생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알제리에서 이제 넘어온 이민자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98년도에 프랑스 대표팀의 주축이었고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명문 축구 클럽의 감독이었죠. 이분이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로서 차별을 받았지만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그 원인이 되는 건 뭐냐? 당연히 개인적인 편견이죠. 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뭐 이럴 것이다라는 편견. 근데 이 편견이 정확한 건 아니죠.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갖는 거. 그리고 당연히 법과 제도가 미흡해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가,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똑같은 존재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관용과 역지사지.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관용의 정신을 갖고 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러분들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 법률을 정비를 해야 된다.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 예를 들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뜻이죠. 대학 입시에서 우선 선발하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지역균형 전형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거를 시정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런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하면 그 역차별이 발생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시골 출신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준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나 정책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역차별이고, 그러한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세대 정도만 해야 돼요. 30년 정도만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계속 도와주면 안 되고 그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도와주는 거, 이제 그 정도 잠정적 우대 조치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알바하는 친구들 많죠?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이 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악덕 고용주들이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청소년들 돈을 떼어먹고 이제 대우도 제대로 안 해 착취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성인 근로자하고 당연히 다른 취급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성인하고 청소년, 미성년자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노동권은 성인의 노동권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신분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청소년이 이제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청소년의 노동권이죠. 그래서 여기 편의점 같은 데 일을 많이 하죠. 여기 게시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서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거든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가 있어. 만 15세 미만자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부터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지 않은 만 18세 미만자, 만 18세 미만자는 이제 하루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주에 40시간이거든요. 근데 청소년은 약간 달라서 일주일에 7시간, 아니,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입니다. 이내로. 그리고 청소년들은 일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동의서를 갖고 와서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4시간 근로에서 이제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에 반드시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부여를 하고, 유해하거나 그리고 위험한 업소에는 청소년들은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부모님한테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아까 노동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인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일주일 이제 35시간인데, 여러분들, 연장 근로를 이제, 1일, 1시간 이상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7시간 일을 하고, 1시간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초과 시간까지 이제 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는 최대 4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초과 근무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7시간 일을 하고 1시간 플러스 더 일을 할 때, 초과 근무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청소년이 10,000원을 평소에 받는다. 그러면은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는 15,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임금의 5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되고 대리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임금은 이제 본인이 직접 청구 수령을 하고 누가 대신 받아준다든지 부모님한테 통장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한테 직접 청소년이 일한 청소년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청소년 알바 10개명 지금 여기 보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알바 10개명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한 부를 챙겨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관해야 되는 거,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2015년에는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는 매해 변하는 건데 8,450원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최저임금의 이제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40시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루에 8시간 최대 근무, 추가 근무까지 포함해서 일주 40시간씩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연장, 야간, 휴일 등에 일하는 추가 근무가 발생한다면 평상시의 시급의 50%를 더 받는다. 그래서 그리고 청소년은 밤에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반드시 줘야 되고 4시간 일을 하면 30분씩 휴게 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일을 하다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회사로부터 요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무슨 이상한 유흥업소나 그런 데는 일할 수 없다. 도덕상, 건강상 위험하거나 해로운 곳에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만약에 주변 친구가 일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실태는 아까 얘기했죠. 비인간적으로 대우한다든지 영화 카트 엑소의 도경수 군이 나온 영화 그 영화에 그런 문제점들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야.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들
고용주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고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런 거겠죠.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이 그렇게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안 속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고용주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의 노동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잘 알면 됩니다.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부당한 경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죠. 고용노동부 이런 데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겠고 법대로 법을 잘 지켜야겠죠. 그치?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불가피하게 일을 하고 이제 그럴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청소년을 보호해야겠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소수자와 청소년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추였습니다.